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 오니까는 후보들의 입도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역적, 스토커란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대전이 없어집니까? 예. 그걸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문전레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우리 전통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매번 신문에 명청대전이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스토커 같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진압이 됐을 거다. 이렇게 거친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그러니까는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울 일이냐, 섬뜩하고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제 시작입니까? 상당히 거칩니다. 좀 과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진정들을 좀 하셔야 될 분위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제 룰의 전쟁이 일단 있었고요. 그 룰이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위 이제 결선 투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룰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이 그 리더십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 나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경쟁은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주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떤 당대표의 어떤 리더십으로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적극적인 어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걸 역적을 진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 경쟁은 좀 가열차게 치열하게 하더라도 어떤 이 대화나 또 상대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좀 적절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김진욱 대변인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목에 갈처럼 걸린 게 그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다음 당대표의 역할이다. 아니 지금 집권당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입니까? 왜 집권당 분들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아서 된 분들이고, 이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당대표의 싸움도 저는 이 부분에 지금 핵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경제가 뭐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지금 파열음이 생기고 있고 예. 현안이 많은데 당장 부동산 문제 비롯해서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대결이고 그다음에 민생을 얼마나 좀 다독거리고 민생을 갖다가 더 좋게 해줄지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대결이나 아젠다의 어떤 대결 이런 거는 보이지를 않고, 결국 명청이라든지 대통령을 무슨 부추긴다든지 대통령을 무슨 뭐 명청 대전을 갖다 안 한다는 둥,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대통령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는 걸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권력 다툼으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고, 또 그 이면에는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 다음 총선의 공천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 걸려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한 쟁투만 지금 있을 뿐이지, 과연 지금 집권당의 존재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의가 있으면 국민들 보기에도 공감을 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전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을 얻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국민 딱 2년 전에 네.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딱 2년 전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인데 예.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갈등을 벌이니까 친윤계 의원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반기를 들면 그 역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역적이고 목을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기시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위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저는 좀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집권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게 주 목적이고 그리고 집권한 상태라고 하면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여당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는 저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대통령께서 너무도 잘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기보다 대체로는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셨고 지금은 후보가 되신 분의 눈에 보기에는 사실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다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이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적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대 다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기도 한데요. 출마 선언 다음 날인 어제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아서 적임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강덕구 최고 홍수석이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은 있다. 네,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났으면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홍수석이 대통령 뜻이 통합이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전대가 좋겠다는 뜻은 전달했나요? 그것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뭐가 지침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저를 아주 무슨 이 배후로 하는 누군가들이 반대한 것처럼 다 1%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대봐. 이거 꼭 검사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그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할 줄을 몰랐고 최고위원들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라고 했냐 이거를 계속해서 김어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물으니까는 정청래 대표는 말할 수 없다, 모른다, 대답할 수 없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신효섭 위원님 이 말의 뉘앙스에서 어떤 걸 읽으셨습니까? 일단 출발이 뭔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두구 최고위원이든가요,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통합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런 글을 올린 거죠. 본인이 이제 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통합의 뜻은 있는데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의 뜻은 당시에 정청래 대표의 뜻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이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결국 강두구 최고위원의 이면에는 뒤에는 결국 김민석 총리가 있다. 결국 당권의 뜻을 두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려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갖다가 지금 반대하고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얹혀가지고 마치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웠던 건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어제 정청래 전 대표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나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결국 그거는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당시에 강두구 최고위원이 올린 그 글은 사실이면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정청래 의원의 발언의 의도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민석 당시 총리의 뭔가
이제 사주를 받은 강두구 최고위원이 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정청래 의원이 어제 김어준 방송에서 지금 주장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 의원은 다시 한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일종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들이 펼쳐지고,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혼자서 생각했겠냐라는 얘기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청와대와 일정한 소통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얘기 나온 정청래 대표, 강두구 의원, 홍익표 정무수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청래 의원이 왜 그날 하필 또 이걸 발표한 날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던 코스피 5천. 그러니까요. 그게 돌파되는 그날 그 시점에 이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게 실현되는 그 순간 이걸 가렸다. 그러니까 전 뉴스가 묻혔어요. 코스피 5천 그렇죠. 뉴스가. 그러면서 이 논란이 훨씬 더 증폭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몇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모든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 혁신당과 당이 통합하거나 말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취해갈 건가 하는 걸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치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뉘앙스가 굉장히 묘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좀 또 다른 분란의 또 그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정책 성과를 폄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왜 광주 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에 800조가 투자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풍력, 태양력 이걸 여기다 전남에 많이 깔아놨어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그래서 친문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친문 쪽 의원들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청래 대표를 찍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는 고민정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부를 성공시켜야, 그리고 성공시킨다고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 지지율을 잘 유지해야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개혁과제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정당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산업적 성과까지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그건 이것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 건가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잘 인정해야 될 때이고 알려야 될 때인데, 그것을 쏙 빼고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다고 하는 건 다른 저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정권은 짧다고 이야기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 전반을 봤을 때는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고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등 되게 대통령의 행보를 되게 막아서는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은요, 정청래 대표는 정말 직진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어떤 술수 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당권 경쟁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친문 구주류 아니냐? 친문 구주류의 표를 얻어야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친명을 안 찍을 테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띄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저렇게 여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게 된 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당연히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정청래 대표는 우리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런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 해석이 나오리라는 거를 정청래 전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저분도 정치를 저렇게 오래 한 분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청래 전 대표는 결국 정치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분이 아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